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더 철저하게 지키게 된 게 바로 손 씻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평소보다 손을 더 신경 써서 씻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손 씻기요, 감염이 되는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수치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손 씻기의 감염병 예방 효과를 셀프 백신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손 씻기의 생활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또 한 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하시는 분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고 청주시는 피해가 심각한 다중이용업소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일 한 자릿수로 떨어진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그제는 11월 22일 이후 77일 만에 0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제천에서 열흘 만에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발열 증상을 보인 40대 부부로 방역당국은 별도의 지역 내 추가 감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 생활 지역은 수원시로 제천시에서의 동선은 자택과 방문 병원만 있는 것으로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 일부 업종은 어제부터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업주들은 일부 숨통은 트이겠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며 5인으로 묶인 인원수 제한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0인에서 15인 단위로 좀 풀어달라는 거죠. 식구들도 지금 애들하고 오면 보통 6인이 되거든요. 그럼 가족도 못 온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은 설 명절 이후 정부의 추가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충청북도와 협의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욕탕 등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심각한 다중이용업소를 지원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아직 가용 재원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재정 여력 내에서 최대한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끝도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지치고 힘들지만 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다 껑충 뛸 물가까지 올해 설 대목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선물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진기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의 인파가 북적입니다. 노점부터 전집, 떡집 등 명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많이 올라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지날 때는 지나야 되니까 마트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저렴하면서도. 인파는 많아졌지만 매출이 쑥 오르진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대체적인 설 체감 경기입니다.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생선이나 이렇게 공산품은 힘들어도 그래도 이거 먹거리는 그나마도 그래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제수용품 등 설 음식 수요가 줄었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큽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배송 주문을 크게 늘렸습니다. 퀵 서비스나 택배 발송이 좀 늘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작년하고 별 차이 없이 지금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대형마트는 선물 세트 마케팅에 공을 들였습니다. 설 연휴에 가족 간 만남이 제약되다 보니 선물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더 마음을 담아서 선물해 드리려고 선물을 조금 더 비싼 거, 아니 좋은 거 해드리려고 하죠. 특히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뛴 과일과 축산 세트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선물 세트는 한 25% 신장을 하고 있고 축산하고 과일 세트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물 세트를 택배로 지금 많이 보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변수가 유통가의 대목장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가 올해 의원들의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해 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인데 국가 방역을 위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 중인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올해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의원들의 국외여비 항목에 1억 2,6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55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베트남 기초의회와의 국제우호 교류 관련 예산이 늘어났고 상임위별 국외 연수비도 인상됐습니다. 이 시국에 해외 연수 예산을 세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명목상 예산을 잡아놓은 것일 뿐 아직까지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이제 세웠다기는 뭐 하고요. 단순 반복적인 일례적인 관례적인 기준에서 좀 세웠다고 봐주시면 경년제로 가던 연수 기회를 매년 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연수가 취소된 의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2월을 시켜놨다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개인당 250만 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2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청주시의회도 올해 국외여비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와 같은 1억 7천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코로나와의 방역 사투 과정에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지방의회의 상황인식이 과연 도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때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 현양복지재단에서 논란이 일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복지법인인 충북 현양복지재단.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자 결국 지난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자 부부가 재단 소유 건물에서 수년째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하고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요양원이었던 건물이 폐쇄된 뒤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아 배임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강요와 관련해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또 법인 대표이사의 태양광 수익사업료 부당 수령과 법인 산하 복지시설에서 퇴소자 허위 보고로 보조금을 타낸 점,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임의로 사용한 것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0억 원대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재단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골문 상처를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 온천 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청주시의 조치에 대해 1심 법원이 잘못 결정한 거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유는 조합원 과반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개정 조례도 문구가 애매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건축된 청주시 운천 주공 아파트입니다.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재건축 조합이 꾸려졌지만 2019년 9월 청주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당시 주민 의견 조사에 참여한 토지주의 53.7%가 해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 토지주로 보면 44.2% 과반이 안 되고 추정 분담금만으로 경제성을 낮게 본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당시에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 고시를 따랐다며 당혹감 속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 행정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거고.
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개발 사업 해제 이후인 지난해 7월 해제 결정을 좀 더 신중해야겠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를 두고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전체라는 단어가 없어 해제 측 조합원들은 개정 전처럼 과반 참여, 과반 동의로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체를 넣든지 아니면은 과반수에 과반수라든지 뭐가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유추 해석으로 해서 법 적용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청주에서는 모충 1구역에서도 재개발 해제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